중국에서는 현재 여성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남초 현상으로 인해 여성들의 몸값이 금값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신부값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자는 많은 재산과 연봉을 갖춰야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여자의 빚을 갚아주고 결혼하려고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남자가 뒤통수를 맞는 상황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의 갈등을 다루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장 씨와 왕 씨 커플 또한 이런 빚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남자가 빚을 갚아주자 그녀가 남자에게 이별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헤어질 거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녀는 반박에 나섭니다. 여성은 남자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자 여자는 다시 황당한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뻔뻔한 여자들에게 피해받는 중국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위샹 씨 또한 이런 피해를 입은 남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텐진 출신인 위샹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유류 탱크 청소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멀쩡하게 대학을 나와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제가 유류 탱크 청소원 같은 3D 업종을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여자를 만나면서 겪게 된 고달픈 운명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10대 때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친 듯이 일하며 20대 초중반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애써서 빚을 갚고 나자 그제야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죠. 26살에 늦깎이 대학생이 된 저는 감사하게도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습니다.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 덕분에 취업을 제안받은 것이죠. 30살이라는 많은 나이와 함께 요즘의 치열한 취업 시장을 생각하면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아둔 돈이 없다 보니 결혼을 서두르기 어려웠고 어찌어찌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새 35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남성의 평균 결혼 나이는 29세였기 때문에 정말 한참 늦어진 거죠. 마음이 급해진 저는 배우자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자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친구 징춘처럼 어리고 순진하지만 남자의 조건을 많이 보지 않는 순수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죠. 징춘은 33살 때 이제 막 성인이 된 앳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징춘 같은 케이스는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며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 여자는커녕 남자들에게 노처녀 취급받으며 찬밥 대우받는 20대 후반 여자들조차 제 조건에 콧방귀를 끼며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냐면서 비아냥거렸죠. 결국 타협하고 30대 여자도 보기 시작했는데 30대 여자들은 어떻게 된 게 눈이 더 높더군요. 결혼한 배우자의 연봉으로 2만 위안, 3만 위안을 바라는데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1만 위안, 한국 돈으로 180만 원 정도만 되어도 중국인들에게는 상위 5%에 들어가는 꿈의 월급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월급이 5천 위안 정도로 9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의 요구 조건은 점점 낮아져 갔습니다. 나이는 저랑 2~3살 정도만 어려도 괜찮고 외모도 그냥 여자로만 느껴지는 수준이면 예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대학에 나온 교양 있는 여성이면 좋겠다는 조건 또한 포기했습니다. 몸 파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직업도 보지 않았죠. 그렇게 눈을 끊임없이 낮추고 낮춘 끝에야 겨우 제가 좋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31살에 외모는 평범한 편이었으며 월급은 저의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모은 재산은커녕 카드빚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죠. 빚이 있는 점이 걸리긴 했지만 취업을 못해 생계가 어려울 때 생긴 빚이라고 눈물로 하소연하길래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녀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갚고 남은 빚이 1만 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갚아주고 결혼했고 한동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받았던 여자 중엔 빚이 5만 위안이 넘어가는 여자도 있었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합리화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중국 남자들은 결혼하면 보통 요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대도시 남자들의 경우 점심때 집에 가서 부인 식사를 차려주고 다시 출근하는 집들도 있었죠. 퇴근하고 와서도 부랴부랴 저녁을 차리곤 했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와이프가 요리해 주었습니다. 중국도 지역에 따라 달라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지역이 있긴 했지만 텐진 같은 지역에서 같이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요리를 전담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는 직장도 다니는데 말이죠. 현모양처 같은 와이프를 고르길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직장에 걸려온 청천벽력 같은 전화에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퇴근한 저는 와이프에게 당장 명세서를 다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처음에 못 알아듣는 척하던 와이프는 제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며 카드 명세서를 찾고 다니자 바들바들 떨며 숨겨놓았던 명세서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내 이름으로 카드를 대체 몇 장이나 판 거야? 그녀는 무려 18만 위안,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카드값과 신용결제 서비스, 휴대폰 결제에 썼습니다. 집 전화로는 통화가 안 되고 실사용자는 와이프지만 제 명의로 기재된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장까지 전화가 걸려왔던 것입니다. 철저한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신용도와 소득을 까다롭게 따지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소비와 후불 결제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신용결제 서비스들이 넘쳐납니다. 신용카드나 후불 결제 서비스를 발급받는 것도 한국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이죠. 소득이 없어도 계정만 만들면 쉽게 후불 결제를 쓸 수 있으니 사치가 심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장인의 몇 달 월급 이상이 되는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와이프는 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각종 신용카드와 후불 결제를 맘껏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빚이 불어날 정도면 그전부터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껏 숨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순간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혹시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쓴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미안하다고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는 그녀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에도 당황하던 저였지만 분리할 때마다 운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그 모습에 화만 치솟을 뿐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을 모두 합산하니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 안 들키기 위해 현금 서비스는 물론이고 대부업체까지 모두 끌어다 썼더군요. 쓴 건 와이프인데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 빚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잘못했다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본 뒤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와이프가 너무 가증스럽고 증오스러워 금방이라도 손찌검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37년 평생 여자에게 때린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때만큼 여자를 반쯤 죽여놓고 싶은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짐승 같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 충동을 참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를 고른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이때 집을 나간 것은 제 인생의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있기 힘들었던 저는 술을 퍼붓다가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집에 들어선 저는 곧 침실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본 저는 부들부들 손이 떨렸습니다. 구질구질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해놨지만 결국 자기가 버려놓은 일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와이프의 휴대폰으로 연락했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응답만 돌아왔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이성을 잃고 집안 가구와 집기들을 던지며 부셨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뒤에는 깊은 절망감이 찾아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죠. 총 합해서 빚이 6천만 원인데 저같이 평범한 중국인이 어떻게 돈을 갚죠? 와이프의 지인들에게도 찾아가 그녀의 행방을 모색했지만 다들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처분할 것을 다 처분하고 저축을 다 끌었었는데도 4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제 직장까지 찾아왔고 벼랑 끝에 몰린 저는 장기를 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업체 빚쟁이 중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자기는 일자리 중개소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 빚을 갚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돈을 송금하던가 장기를 팔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살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일은 유류 탱크 청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경력도 없는 데다가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조공이기 때문에 급여가 그리 높지 않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나 한국 기준일 뿐 중국 기준으로는 높은 월급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지금 있는 4천만 원의 빚도 중국에서보다 훨씬 빨리 갚을 수 있다고 말했죠. 또한 지금은 신입인이 많은 돈을 못 받겠지만 유류 탱크 청소원은 경력이 쌓이면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서 적성에 맞으면 계속 이 일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유혹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목숨 내놓고 일하란 소리였습니다. 유류 탱크 청소원은 찌꺼기와 탱크 노화로 인해 생긴 녹등이 쌓여 생긴 불순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지독한 기름 냄새에 질식사할 위험은 물론이고 기름을 뿜어내는 유증기는 작은 스파크만으로도 큰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일하는 하루하루가 목숨을 담보로 연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억대 연봉이 아니라 쥐꼬리만큼 받는다고 해도 선택권이 없었던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된 저는 이악 물고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끔 연장 근무까지 해서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대신 그만큼 수당이 늘어나니 돈을 더 갚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죠. 저는 1년 반이 지나자 이자까지 합해서 모든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돈을 빚을 갚는 데 썼어요. 돈을 갚고 나서도 저는 한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가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중국에 돌아간다고 해도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명문대에 나오는 젊은이들조차 취업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의 실업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대신 이 유류 탱크 청소원이라는 일은 오래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일자리 알선 중개소에가 저 같은 외국인이 할 만한 공장에 같은 게 있는지 알아봤죠. 적어도 지금 하는 일보다는 덜 위험할 테니 말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한국에 계속 있을 거면 혼자서 외로울 텐데 연애나 결혼이라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조선족 여자나 중국에서 일하러 온 여자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죠. 하나 중국 여자한테 치가 떨리게 당했던 저는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해도 중국식 사고방식에 절여진 여자들일 텐데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저같이 나이 많고 돈도 없는 중국 남자가 멀쩡한 한국 여자랑 결혼하기도 힘들 거고요. 제가 이런 결심을 굳힌 건 단순히 저의 경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또한 저처럼 아내의 사치 때문에 인생을 망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다고 믿었던 장춘의 와이프마저 결혼 3년 차가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 사치와 남자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제 전 아내처럼 빚만 남긴 채 잠적해버린 사람도 있었죠. 중국 여자들은 욕망의 노예들일 뿐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중국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